반갑습니다. HR리스트 김휘입니다. 오늘은 퇴직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11월 4일입니다. 이제 많은 기업에서 임원 평가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고 나면은 그 조직 개편, 그 신규 임원, 퇴직 임원이 나오고, 조직 개편이 되고 나면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짜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럴 때 어떤 일이 또 함께 준비가 되냐면은 음, 내년도 인원 구성에 대해서 퇴직할 인원에 대한 계획도 세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말쯤 되면은 회사 내부에서 뭐 나이가 차서 그만두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나이와 상관없이 그 명예퇴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니즈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 상관없이 회사의 입장에서 인력 수급 계획 따라서 인건비 비중 등을 감안했을 때 부득이하게 해마다 인원 구조에 대한 니드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조직 개편과 더불어서 또는 뭐 새로운 인사제도라든지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구조조정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업종마다 회사의 성패가 좀 달리는데요. 이미 쇠퇴기를 맡고 있는 업종이나 아니면 크게 불황을 느끼고 있는 업종이라면 인적 구조조정, 즉 퇴직에 대한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이와 같은 제도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직장인 입장에서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퇴직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갖게 되는데요. 뭐 이참에 좋은 기회다. 뭐 회사 그만두고 새로운 거 찾지라고 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자유퇴직이라는 것은 상당히 힘든 그런 경험이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퇴직을 할 경우라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내 스스로 주도적으로 퇴직을 준비한 것이라면 그것에 따라서 하지만 만약에 아직까지 내가 퇴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입니다. 제 경우 두 번의 권고사직, 명예퇴직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HRD 직무 갖고서 우리 회사에서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 뭐 가령 외국계라면은 영어 실력이 뛰어나면은 팀장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팀장이 될 가능성은 적다. 또 하나 부분은 이제 인력개발 팀장인데 임원의 자리는 하나고요. 그래서 경력사원으로 인력개발 팀장에서 그 공채 특정한 그룹의 공채 출신이 인사팀장을 경쟁해서 인력팀원 되기 인사에 임원 되기가 어렵다. 뭐 그런 입장에서 공고사직이란 부분을 좀 제안받은 적이 있는데요. 어, 제 입장에 보면은 억울한 점도 있지만은 뭐 한편으로는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공채 출신의 인력 팀장을 인력 담당 임원으로 선정을 한다는 것은 뭐 타당하다고 보고요. 자, 이와 같은 경우 여러분이라면은 어떻게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퇴직을 하겠습니까? 뭐 저야 뭐 퇴직을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일이 생길 겁니다. 특히 나이로 치면은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요. 나이가 40이 되면은 퇴직할 의향이 없니라고 옆구리 쿡쿡 찌릅니다. 45세가 되면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후정 있죠. 45세가 되면은 심각하게 고민해보라고 권장을 합니다. 퇴직할 의향이 없냐. 49이 되면은 인사라면은 인력 담당 임원의 자리를 놓고서 임원이 못 될 경우 그 대상자에 대해서 어, 자리가 없다. 아예 자리를 빼거나 엉뚱한 것을 발령내거나 뭐 이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49세, 그러니까 49세가 되면은 사실 자리가 없어지죠. 따라서 모든 직장인들이 자신의 직무에 있어서 40살, 45살, 49살 대략 이 세 번에 걸쳐 가지고 회사 내부에서 권고사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같은 경험에 처한다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회사를 떠나서 지금과 같거나 그 이상을 수년간, 대략 3년 이상 보장할 자신이 있다면 퇴직 권고 받았을 때 퇴직을 해도 그만입니다. 선진기업들은 명예퇴직을 이렇게 실시합니다. 업계가 화랑이거나 회사의 경영 실적이 뛰어날 경우 인적 구리조정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퇴직을 하니까요. 회사에 수익이 남으니까 퇴직하는 사람한테 위로금이라도 줄 수 있고 업계가 화랑이니 퇴직을 하는데 저항은 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이나 퇴직자 입장에서나 서로 퇴직에 대해 얼굴 붉힐 일이 적습니다. 하지만 불황일 때, 회사의 경영 상황이 나쁠 때, 퇴직에 대한 위로금도 적을 때, 이럴 때 퇴직을 권고받는다면 정말 큰 충격이 됩니다. 누가 이런 경우에 퇴직을 쉽게 선택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은 항상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로 조직 개편 그리고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늦어도 내년 연초에 조직 개편 또는 인사이동이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누구나 이때까지는 안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의 경우도 12월 말일 날 퇴직에 대한 의사를 타진받았고요. 시무식 때 퇴직을 결정하고 한 달 동안 퇴직에 대한 준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연말에 퇴직에 대한 의사를 권고받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역으로 이런 입장에서 퇴직을 준비하면 어떨까요? 어? 내가 내년에 퇴직을 안 당하네? 그럼 내가 1년 동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퇴직 준비는 이미 퇴직이 결정된 사람한테는 안타깝지만은 묘안이 없습니다. 묘책이 없습니다. 지난 1년, 최소 3년 정도 퇴직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면 갑작스럽게 올해 퇴직에 대한 통보를 받더라도 어느 정도 충격이 완화되고 퇴직 후에 대한 뭔가 그래도 최저에 대한 생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퇴직 준비는 최소한 내년도 1년을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회사의 경영 상황이 나쁘면 나이를 불문하고 퇴직을 시킵니다. 따라서 30대부터 퇴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